올해 들어서 일이 자꾸 꼬이고 돈이 새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방치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한 가지만 치우지 않아도 1년 내내 막힌 흐름은 풀리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3세 김정순 씨는 새해가 되어도 지난해 달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1월 중순이 되어서도 벽에 걸린 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착각하고 중요한 서류를 놓치고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달력을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일상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 안에는 지난해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묵은 달력, 시든 화분, 작년에 쓰던 수첩, 빈 화장품 용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정체된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공간도 오래된 것들로 막히면 흐름이 멈춥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안 공기순환과 시각적 정리가 실제로 우리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올해 운을 막는 것은 바로 작년의 흔적입니다. 1월 중순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계속해서 무언가 막힌 듯한 느낌이 따라다닙니다. 지금부터 왜 이 물건들이 재물과 건강,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달력입니다.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표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지난해 달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작년의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58세 박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새 달력으로 바꾸던 습관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2월 초까지도 묵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독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력을 내리고 깨끗한 벽으로 정리한 뒤에야 앞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든 화분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식물은 집 안에서 가장 강하게 쇠퇴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생기를 불어넣지만 죽은 식물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겨울을 나지 못하고 말라버린 화분을 그대로 두면 집 안 전체의 에너지가 가라앉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67세 이상훈 씨는 베란다에 여러 화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일부 식물이 시들었지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1월 내내 집 안 분위기가 무겁고 가족들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든 화분을 모두 정리하고 건강한 식물만 남겨두자 집안이 한결 밝아졌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빈 용기들입니다. 다 쓴 화장품통, 빈 약병, 빈 김치통처럼 내용물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들이 집 안 곳곳에 쌓여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빈 것이 많으면 채울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역설적이지만 비어있는 용기가 많을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작년에 쓰던 수첩이나 메모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계획이나 목표를 적어둔 것들을 그대로 보관하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무의식에 남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글씨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록은 정리하거나 따로 보관하되 일상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1세 최영희 씨는 매년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년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새 다이어리를 나란히 펼쳐놓았는데 이상하게도 새해 계획을 쓸 때마다 작년에 실패한 목표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년 다이어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 깨진 그릇, 찢어진 옷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막힌 기운의 상징입니다. 고칠 생각도 없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 집 안 전체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특히 1월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하루 중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해가 뜬 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양의 기운이 충만하여 묵은 것을 내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먼저 큰 봉투나 박스를 하나 준비합니다. 집 안을 거실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작년의 흔적이 남은 물건들을 찾습니다. 달력, 시든 화분, 빈 용기, 낡은 수첩, 고장난 물건 순서로 모읍니다. 한 번에 모두 찾으려 하지 말고
방 하나씩 천천히 진행합니다. 물건을 모을 때는 하나씩 손으로 만져보면서 작년 한 해 수고했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모은 물건들은 당일 저녁해지기 전에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집 안에 하룻밤이라도 더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으로, 버릴 것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바로 처리합니다. 화분의 흙은 가능하면 땅에 되돌려주고 빈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거나 필요 없으면 함께 내보냅니다. 정리가 끝나면 비워진 공간을 깨끗한 천으로 한번 닦습니다.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닦으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진 자연물입니다. 공간을 닦으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합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것으로 정리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추운 날씨라도 이 환기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남은 기운까지 함께 씻어냅니다.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새해 정리 기간에는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물건을 버릴 때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버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버리면 그 에너지가 공간에 남습니다. 아무리 낡고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정리하면 오히려 집안에 거친 기운이 쌓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도 본인 물건은 본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면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침해가 됩니다. 대신 함께 정리할 것을 제안하고 각자 자기 공간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셋째, 정리를 미루면서 이번 주말에 다음 달에 하겠다고 계속 연기하지 마십시오. 1월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특히 설날이 지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방 하나씩이라도 진행하십시오. 넷째,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물건을 과도하게 사들이지 마십시오. 묵은 것을 내보낸 뒤 바로 새 것으로 채우면 공간이 숨 쉴 여유가 없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최소 일주일은 그대로 두었다가 정말 필요한 것만 드립니다. 비움 그 자체가 가장 큰 준비입니다. 다섯째, 밤늦게 정리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해가 진 후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져서 오히려 묵은 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오후 5시 전에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녁에는 쉬면서 깨끗해진 공간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리를 마친 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느껴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집 안을 걸을 때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5세 정명숙 씨는 1월 초에 집 안정리를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그동안 못 만난 것을 아쉬워하며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정리가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한상철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재에 쌓아두었던 낡은 서류들과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공간이 비워지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막혀있던 마음의 공간이 열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묵은 것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올해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년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은 빈 공간에만 들어옵니다. 채워진 곳에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에 정리 완료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4글자는 여러분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첫 번째 다짐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마음속 결심이 더 단단해집니다. 정리 완료라는 4글자가 올해 여러분 집에 막힌 기운을 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묵은 것으로 가득한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넘쳐 흐르거나 썩어버립니다. 작은 행동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작년 달력을 내리십시오. 딱 한 가지만 치워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따라서 정리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작년의 흔적이 보인다면
그것이 오늘 치워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치워도 충분합니다.